직접 코드를 작성해보죠. 넘파이 패키지 가지고 오고요. conv2d란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마스크는 필터를 받아들이기 위한 매개 변수고요. 패딩 옵션은 밸리드일 경우에는 제로 패딩 사용하지 않고 same이면은 제로 패딩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스크가 넌이 아닐 경우에 실행시켜야죠. 만약에 넌이면은 메시지 출력하고 종료하면 되죠. 넌이 아닐 경우에 SYSX라는 걸 먼저 계산했는데, 이건 뭐 하냐면, 이건 실제 제로 패딩 사용하려면은 원본 이미지에 바깥 테두리가 한 픽셀 또는 두 픽셀 더 있어야죠. 마스크가 3x3일 경우에는 바깥 테두리가 1픽셀씩 더 있도록 0을 채우는 거고, 만약에 5x5 마스크라면은 바깥 테두리가 2픽셀씩 더 있다고 가정하고 그 픽셀을 0으로 채우고 작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한 이유로 SYSX를 계산해 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만약에 패딩 매개 변수가 same이면은 이거는 제로 패딩 사용하겠다 이거죠. new shape는 im.shape에다가 그냥 SYSX 해버리면은 튜플이 그냥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mp.array 이용해서 sy에 sx에 곱하기 2 해주면요, 배열에 연산을 하면 각 요소마다 연산이 되잖아요. 리스트에 곱하기 하면은 그 리스트가 곱한 만큼 반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배열로 만들어주고 2를 곱해서 이미지의 크기를 좀 늘리는 거죠. 그리고 그 크기만큼 0으로 채워진 이미지를 만듭니다. d타입은 mp.unsignedInt 8로 만드는 거죠. 만약에 패딩 매개 변수가 valid이면은 위에 same하고 비교되는 연산자 equal 2개입니다. 그리고 img out은 valid일 경우에는 기존의 이미지 크기하고 동일하게 해야죠. 자,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반복문 실행시켜야죠. 이미지의 높이 그리고 너비만큼 반복시키기 위해서 이미지 out.shape 하고요. for y in range, 반복문은 0부터 실행시킬 필요가 없죠. sy부터 highest sy만큼 뺀 것까지, 그리고 for x in sx부터 width에서 sx만큼 뺀 것까지 반복문을 실행시키면서 현재 화소, 현재 주목 화소와 주의 화소를 가지고 ROI를 생성합니다. ROI는 region of image라고 해서 영상 내의 특정 구간을 정의할 때 ROI라고 하죠. 이미지에 y에서 sy만큼 뺀 것부터 y부터 sy만큼 더한 거에 1을 더해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numpy 슬라이싱에서 from to라고 하면 from부터 to까지잖아요. 그럼 to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1을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도 마찬가지로 s에서 xx만큼 뺀 것부터 x에서 sx만큼 더한 거에 1을 더한 것까지, 이렇게 ROI 영역 생성하고 트라이 블록으로 예외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ROI 영역으로 뽑아온 것이 마스크와 동일하게 크기가 생성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트라이 블록 만들어 놓고 ROI와 마스크를 곱합니다. 이 부분이 합성곱이죠. 이 곱이
일어나는 건데 이건 행렬의 곱이 아니고 요소들끼리 곱이에요. 이렇게 곱해진 거를 다 합해서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면 되겠죠. 이미지 아웃의 yx의 화소의 값은 unsigned int 파일 타입으로 형변환하고요. mp.abs 절대값을 씌우는데 왜 그러냐면 mp.sum 필터드 한 것이 필터가 항상 양수라는 법은 없잖아요. 필터가 음수이면은 이렇게 필터로 곱하여서 더한 값이 음수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화수는 0부터 255까지 양수만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줘서 unsigned int 8로 바꾸고요. 예외 처리해야죠. 예외 발생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반복문 실행이 다 끝나면 리턴 하는 거죠. 이미지 아웃을 리턴 하는데 sy부터 -sy까지 그리고 sx부터 -sx까지 제로 패딩 했다면은 패딩한 만큼 0픽셀들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다시 삭제하고 반환해야 되니까 리턴문에선 이런 식으로 작성한 겁니다. 참고로 코드 작성하실 때 들여쓰기 주의하세요. 들여쓰기가 잘 맞지 않으면은 엉뚱하게 결과가 나오니까 들여쓰기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수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함수가 정의됐는데 오타 나서 함수가 정의 안되면 오타 찾고 다시 실행시키세요. 자, 그리고 앞에서 레나 이미지 불러왔었잖아요. 그 레나 이미지 이용해서 필터링 처리해 보겠습니다. conv2 뒤에 레나 img라는 영상이었죠. 레나 img의 마스크는 마스크. 자, 그런데 마스크를 정의를 해야죠. 위에다가 셀을 하나 놓고 마스크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요, 저는 mp.array로 정의합니다. 2차원으로 정의해야죠. 저는 3x3 마스크를 만들 겁니다. 0, 0, 0. 보기 좋게 줄바꿈해서 쓰죠. 이번에는 0, 1, 마이너스 1 그리고 0, 0, 0 이렇게 하면은 현재 화소와 오른쪽 인접한 화소의 차이만 계산하는 필터 마스크가 되는 거고요. 이 마스크를 적용시키는데 저는 패딩 옵션은 same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터가 만들어진 걸 화면에 띄워 보겠습니다. cv2.imshow 할 때 필터된 것을 출력하죠. 출력할 때 wait 키와 그 다음에 destroy all windows 같이 써주라고 했죠. 이렇게 실행시키면은 필터 처리된 영상이 보여주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매번 구현하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인공신경망 CNN을 구현할 때 이 conv2d 함수를 누군가가 만들어야 된다면 상당히 불편한 일인데, 다행히도 텐서플로우, 케라스 그리고 기타 다른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은 CNN을 위해서 이 conv2d라는 함수를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텐서플로우 안에 있는 conv2d란 함수입니다. 이 conv2d란 함수는 입력 이미지가 있고요. 두 번째 인수로 필터가 들어오죠. 세 번째 인수로 stride, 네 번째 인수로 패딩 옵션이 정해지는데요. 입력 영상은 텐서플로우 경우에는 배치 크기, 즉 행의 수죠. 그 다음에 입력하는 이미지, 높이 입력하는 이미지의 너비, 그리고 채널의 수 형식으로 4차원으로 지정해 줘야 돼요. 앞에서도 전 시간에 숫자 이미지 가지고 예측한 거 있었잖아요. 숫자 이미지를 4차원으로 바꿔줬던 이유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행의 수, 그 다음에 열의 수, 채널의 수인데 채널은 그레이스케일일 경우에 1, 그 다음에 RGB 컬러일 경우에는 3이 들어가는 거죠. 입력 영상은 이렇게 4차원 형식으로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터는 필터의 크기, 필터의 높이죠. 그 다음에 너비, 그리고 채널의 수, 그리고 출력 채널의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필터는 입력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출력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인데, 이 출력 채널은 보통 경우에는 출력하는 뉴런의 수, 그러니까 그 레이어의 뉴런의 수가 출력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력 채널은 이전 레이어로부터 전달된 입력되는 수.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하면은 이미지의 채널의 수하고 같아야 되고,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하면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의 뉴런의 수하고 동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는 1차원 리스트예요. 크기가 4인. 0과 3은 0번째 인덱스와 3번째 인덱스는 반드시 1이어야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1, 2는 같은 값을 사용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X축으로 이동하는 만큼 Y축도 동일하게 이동하니까 그런 거고요. 그냥 단순하게 그 스트라이드는 필터를 처리할 거면 보통 1, 1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뒤에서 나오게 될 맥스플링이라고 하면 2, 2가 되겠죠. 패딩은 same이면은 출력 크기를 입력 크기와 같게 유지하는 거고, 이게 제로 패딩이고요. valid이면은 바깥 한 픽셀씩이 또는 두 픽셀씩이 사라지게 할 수도 있어요. 얼만큼 사라지는가는 필터의 하이스와 위드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conv2d가 있으니까 우리는 쉽게 컨볼루션 레이어를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엔 맥스플링이죠. 맥스플링은 주로 사용하는 건 2x2 맥스플링이 사용되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화소들 중에서 가장 큰 화소의 값을 빼내서 대상 화소의 값으로 한다는 거죠. 만약에 2x2 맥스플링이면은 가로 2픽셀, 세로 2픽셀, 총 4픽셀이 하나의 픽셀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기는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왼쪽에 있는 이 이미지는 필터를 처리해서 만들어진 값들을 표시한 거예요. 앞에다 필터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3x3 했는데 현재 주목 화소와 바로 오른쪽 화소에만 숫자가 곱해지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0이 되죠. 그러니까 현재 화소와 오른쪽 인접한 화소의 차이를 계산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도 5처럼 보이는데, 이 중에서 2x2 픽셀씩 뽑아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큰 화질 값을 대체하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사실 보면 이렇게 가로 세로 2x2 픽셀씩 뽑아지는 거죠. 이 경우에 원본 이미지에서 화소가 이동하는 범위는 2씩이에요 2픽셀씩 X축으로 이동하고 2픽셀씩 Y축으로 이동해야 겹쳐지는 것이 안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4개의 화소 중 가장 큰 화소의 값을 뽑아서 대상 화소로 만드는 것이죠. 오른쪽 상단에 좀 확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확대해서 놓은 겁니다. 0, 30, 49, 89, 189에서 가장 큰 화소는 189죠. 그래서 189, 6, 58, 15, 0 중에서 가장 큰 값은 58, 그 다음에 18, 201, 0, 80에서 가장 큰 값은 201, 그 다음에 34, 0, 86, 49 중에서 가장 큰 값은 86. 이렇게 해서 네 화소가 이 대상 화소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특징 맵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원본 화소가 28 곱하기 28이라면은 그 이미지는 절반씩 줄어들게 되죠. 14 곱하기 14로 줄어드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도 5처럼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특징을 유지하는데, 사실 이거는 필터가 적용된 이미지가 더 특징이 도드라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거는 영상을 한번 줄여보면서 왜 이렇게 하면은 특징이 더 도드라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줄이기 위해서 영상을 줄이는 것도 구현을 하면 좋겠지만은, 영상을 줄이는 것은 오픈CV에 리사이즈란 함수가 있어요. 오픈CV 리사이즈 함수 이용하면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크기로 줄여줍니다. 이미지를 늘릴 때는 대상 화소가 빈 영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 빈 영역을 채우는 방법으로 보관법이나 아니면은 선형 방법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미지를 크게 할 때는 플래그 값으로 인터폴레이션이라는 보관법으로
cv2.intercubic이나 cv2.interlinear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미지를 크게 할 때 사용하는 거고, 이미지를 줄일 때는 interArea라는 걸 사용하는데, interArea는 줄여진 화소들의 평균을 내가지고 대상 화소의 값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리사이즈 이용해서 이미지를 줄여보는데, 레나 이미지, 원본 이미지를 줄여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필터 처리한 이미지 있었잖아요. 필터 처리한 이미지를 줄여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이미지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죠. 이미지 사이즈를 절반으로 줄여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나 이미지 2라고 하고요. cv2.resize 원본 이미지는 레나 img, 그리고 d사이즈는 레나 이미지 크기는 512 곱하기 512거든요. 그래서 제가 256 곱하기 256 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보관법은 저는 cv2.interArea라 하겠습니다. 줄일 때 사용하는 보관법이죠. 이렇게 해서 이미지 크기를 줄였습니다. 이미지 크기를 줄이고, 그 다음에 뭐도 하나 줄일 거냐면, 아까 필터 처리된 이 필터드 객체 있죠. 이 필터드 된 객체도 줄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필터드 된 객체도 filtered2라는 변수로 줄이는데요. cv2.resize filtered 하고, d사이즈하고 인터폴레이션은 동일하게 코드 작성했습니다. 이미지 크기도 같고 보관법도 동일하게 해야죠.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저 두 개의 이미지를, 그리고 원본 이미지를 하나로 합쳐서 한번 화면에 띄워 보겠습니다. 먼저 원본 이미지를 한번 띄워 보죠. 원본 이미지를 띄워 보는데, 아니죠. 원본 이미지 띄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리사이즈 2에서 줄어드는 두 개의 이미지를 화면에 띄워 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우려면 하나로 합친 다음에 해도 되겠죠. img2는 mp.c 언더바 레나 img2, 그 다음 filtered2 이렇게 하고, 이 이미지를 imshow로 실행시켜도 되는 거거든요. imshow 실행시킬 때 자, 이미지 2를 실행시키죠. 이렇게 하면은 리사이즈 된 이미지, 왼쪽이 원본 영상을 리사이즈 한 거, 오른쪽이 필터 적용한 걸 리사이즈 한 겁니다. 자, 요거 보이시죠? 이번에는 제가 맥스플링을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미지 크기를 절반으로 줄였는데, 맥스플링 하면은 네 화소 중에서 큰 화소 값만 빼낸다고 했잖아요. 실제 맥스플링을 구현하는 코드는 자, 여기 있습니다. 맥스플링은 제가 어떻게 작성했냐면요, 원본 이미지에서 이미지 쉐이프만큼 너비와 높이를 반복 실행시키는데, 일단은 이미지는 이미지 크기 절반만큼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Y와 X를 반복문 실행시킬 때 하이스나 위드스만큼 반복시키는 게 아니고 절반만큼만 반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 ROI를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미지에 2 곱하기 Y부터 2 곱하기 Y 플러스 2까지, 그러니까 현재 화소부터 이웃 화소까지 플러스 2를 더한다고 해서 현재 화소, 그 다음 화소, 그 다음까지 다 가는 건 아니죠. 슬라이싱에서 from 2 하면 2는 포함 안 되니까, 그래서 2까지 더해주는 거, 2를 더해주는 거예요. x도 마찬가지로 ex부터 ex 플러스 2까지 ROI를 형성하고, 그 영역에서 가장 큰 값만 빼내서 새로운 이미지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2x2 맥스플링이 되는 겁니다. 이 코드를 구현하고 앞에서 원본 이미지 객체, 그 다음에 필터된 객체를
맥스플링해서 비교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함수 코드가 긴 건 아니니까요. 좀 작성해보죠. define max pull 2d 출력 영상은 이미지 언더바라고 놓고요. 하이스리로 나눈 만큼 정수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위드스를 2로 나눈 만큼 정수로 만들어서 그것만큼의 쉐이프를 갖는 0으로 채워진 넘파 배열을 만듭니다. 이거의 d타입은 np.unsignedInt 8이 되게 하고요. 반복문 실행시키죠. for y in 하이스를 2로 나눈 만큼 반복 실행시키고요. 그 다음에 for x도 마찬가지로 위드스를 2로 나눈 만큼 반복문을 실행시키는데, 인덱스를 벗어날 때 대비해서 예외 처리 하나 해놓겠습니다. 이미지 언더바 y x에는 뭘 집어넣어요? np.max 가장 큰 값을 집어넣죠. img 2 곱하기 y부터 2 곱하기 y 플러스 2까지, 그 다음에 x는 마찬가지로 2 곱하기 x부터 2 곱하기 x 플러스 2까지 ROI 영역을 생성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뽑아서 새로운 이미지의 화소에 대입하는 것이죠. 그리고 except pass 반복문 실행이 다 끝나면은 return image 언더바 이미지 리턴 하죠. 들여쓰기 주의하세요. 오른쪽 숨겨진 부분은 슬라이드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maxpull2d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저 함수를 이용해서 앞에 레나 이미지와 필터드된 이미지를 다시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맥스풀링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 이미지를 한꺼번에 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레나 img 제가 3이라고 할게요 는 maxpull2d 레나 img, 그 다음에 필터드 3이라는 걸 정의하고요. maxpull2d 필터드 2 아니죠, 그냥 필터드 이렇게 하고요. 이것도 이미지 객체를 하나 만드는 거죠. 앞에서 img2라고 해서 두 개를 하나로 합쳤잖아요. img 이번엔 3라고 해서 np.c 언더바로 이미지 두 개를 합치겠습니다. 레나 img 3과 그 다음 필터드 3을 합쳐서 이 이미지도 imshow로 maxpull드라는 이름으로 img 3을 출력하고 wait key destroy all windows는 실행시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만들어지죠. 근데 앞에서 만든 이미지하고 구분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4개 이미지를 하나로 합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2와 이미지3를 합치면 되겠죠. result는 np. 이번엔 r 언더바로 앞에서 만든 img2와 img3를 합쳐서 cv2.show 비교해보라는 의미로 컴페어라고 갈게요. 리절트를 보여주고 wait key destroy all windows 실행시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보시면요, 이 영상에서 위에 있는 영상들은 리사이즈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 영상은 맥스풀로 한 거고요. 어떤 느낌이죠? 크기를 줄였을 때 리사이즈 한 것이 원본 이미지보다 좀
좀 더 또렷해 보이기도 하죠. 왜냐면 리사이즈를 하면은 화소 내 화소의 평균값을 가지고 줄이기 때문에 테두리 선이 그대로 남는 경향이 많은데요. 맥스 프로 하면은 가장 큰 값을 내보내기 때문에 화소에서 가장 큰 값은 밝은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좀 밝아집니다. 일반적인 원본 이미지라면은 맥스풀 해서 이미지가 더 또렷해진다는 걸 보장 못 하는데, 앞에서 필터 처리한 이미지 있잖아요. 필터 처리한 이미지를 맥스풀로 했을 때는 좀 더 또렷해지죠. 왜냐면은 큰 값만 빼내니까. 이거에서 보다시피 단순하게 리사이즈 하는 것보다는 맥스풀링 했을 때 필터가 적용된 이미지가 좀 더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2분의 1로 줄이는 게 아니고 맥스풀링해서 특징이 더 도드라지게 하는 것이 맥스풀링 하는 이유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여러분이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하시려면은 I'm right 이용하면 돼요. 이 창은 제가 닫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은 cv2.im write 저장할 파일명 저는 images 디렉토리 안에 compare.png로 저장하겠습니다. 파일명은 확장자를 지정하면 그 확장자 형식에 맞춰서 알아서 저장해줘요. 리절트를 저장해세요 라고 하고 실행시켰을 때 true가 뜨면은 정상적으로 잘 저장된 겁니다. 그러면 해당 디렉토리에 가면 그 파일이 저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이 콜앱을 쓴다든가 할 경우에 imshow 이용해서 이미지를 창에 띄울 수가 없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콜앱은 내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imshow로 창을 띄울 수가 없고 이미지를 보시려면 매플로립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매플로립 파이플롯 splt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매플롯 라이브러리 인라인 실행시키고 프롬이 아니고 임포트죠. 임포트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plt.im show 하고 이미지 실행시키면 되죠. 이렇게 하고 plt.show 실행시키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컬러 이미지로 뿌리려고 해요. 그래서 컬러 이미지가 아닐 경우에 출력하시려면은 이건 그레이스케일이에요 라고 맥앱에서 지정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실행시키면 이렇게 이 img가 아니고 리절트죠. 이렇게 컬러 영상으로 뿌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cmap은 하고 컬러 맵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 컬러 맵이 모르면 아무거나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에러 메시지로 이 컬러 맵은 사용할 수 없어요 라는 메시지가 보여집니다. 그럴 때 사용한 컬러 맵이 이렇게 후보로 보여주죠.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것은요 뭐냐면 그레이예요. 그레이가 그레이는 여기 보시면 이 그레이 이 값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cmap은 그레이 하면은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에서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눈금이 보고 싶지 않으면은 눈금은 없애면 되죠. 어떻게 없애요? 틱 이용하면 되죠. plt.x 틱스 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 그 다음에 plt.y 틱스 아무것도 없는 거. 그리고 이미지 크기를 더 늘리고 싶으시면은 plt.figure 사이즈는 인치 단위로 쓰시면 되죠. 피그 사이즈는 10,10 이렇게 하시면 이미지를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피그 사이즈, 피그 언더바 사이즈가 아니고요. 피그 사이즈. 요렇게 윈도우 창으로 실행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이미지를 어떻게 본 거냐면요, 512 by 512를 두 번 줄여본 거예요. 두 번 줄여봤는데, 왼쪽 이미지는 이제 리사이즈를 이용해서 줄인 거고요, 오른쪽 이미지는 맥스풀 2D를 이용해서 줄였는데, 원본 이미지 경우에는 맥스풀 2D가 좀 더 밝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필터 처리한 이미지는 당연히 밝아지긴 하지만요,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게 아니고 특징이 있는 부분이 좀 더 밝아져서 좀 더 또렷한 특징을 갖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는 직접 conv2d란 함수, 그 다음에 max2d란 함수를 구현을 해봤어요. 구현을 하면서 컨볼루션과 그 다음에 폴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화면은 엠리스트 데이터 중에서 숫자 5 이미지를 이용해서 피처 익스트랙션 레이어에 컨볼루션 레이어 그리고 폴링 레이어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이미지 보시면 5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이 5라는 숫자는 가로가 28, 그 다음에 세로가 28짜리 화소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오픈시브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 이미지보다 좀 크죠. 이거는 엠리스트 데이터로 숫자 이미지로서 텐서플로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제 파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필터를 하나 뒀는데요, 이 필터가 주입 하소들이 있고 현재 주목 하소가 있죠. 주목 하소에는 1이 곱해지고 주목 하소에 바로 오른쪽 하소에는 마이너스 1이 곱해지도록 되어 있고요. 이 필터가 적용된다면은 아마도 이 값들은, 숫자 5 값들은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참고로 이 화면에 보는 숫자 0이나 이런 숫자들은 제가 직접 표기를 해 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떤 필터가 적용이 돼서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CNN에서는 이렇게 필터들이 여러 개 만들어지고요, 이 필터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웨이트라고 부릅니다. 이 웨이트가 이거의 경우에는 3 곱하기 3이겠죠. 이 3 곱하기 3 웨이트가 인공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에 의해서 분류를 잘 할 수 있도록 또는 회귀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컨볼루션 레이어의 특징 이미지를 만들어지는데, 요 이미지의 경우에는 4장의 이미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때의 웨이트는 4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뉴런이 4개고 각 뉴런에서 웨이트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다시 풀링에 의해서 2x2 풀링에 의해서 이미지 사이즈가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도 5처럼 보이긴 합니다. S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요, 숫자에 S는 없으니까 5겠죠. 각각의 컨볼루션 이미지들이 이제 풀링이 돼서 풀링 이미지가 만들어지고요, 이 이미지가 다시 한번 필터가 적용이 되는데,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는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 그리고 풀링 레이어에 의한 출력이 그대로 입력이 되고요,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뉴런들이 웨이트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는 만약에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뉴런이 4개라고 하면은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마찬가지 뉴런이 4개라고 하고요, 그러게 되면은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의 웨이트의 종류는 첫 번째 컨볼루션에 풀링된 결과가 4개니까 4 곱하기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의 뉴런 수가 4니까 총 16개 웨이트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들이 다시 풀링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7 곱하기 7 특징 맵을 갖는 이미지들이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들은 다 뭐냐면요, 5라는 이미지에 어떤 필터가 적용이 돼서 만들어진 새로운 특징 이미지라는 것이죠.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은 각 컨볼루션 레이어의 웨이트들이 분류를 또는 회귀를 잘 할 수 있도록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영상 처리에서는 필터를 적용시키고 이 필터를 적용시키면 어떻게 이미지가 변할 거야 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필터를 우리가 정의하는 게 아니고
단지 필터를 정의한 다음에는 이 필터는 몇 바이 몇 크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필터의 크기 정도만 지정을 하지 실제 필터의 값을 지정하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웨이트다 보니까 초기 값도 어느 정도 줄 수는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 필터가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에 의해서 학습이 되어서 분류 또는 회귀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고요. 첫 번째 컨볼루션과 풀링에 의해서 14 곱하기 14 다시 두 번째 컨볼루션과 풀링에 의해서 7 곱하기 7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여준 거고요. 뉴런의 수는 임으로 그냥 4라고 한 겁니다. 그림 그리기가 너무 불편해서요. 뉴런은 몇 개 넣을지는 여러분 연구자들이 정의해야 될 일이고요. 중요한 거는 컨볼루션과 풀링을 통해서 특징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고 이 특징 이미지들이 나중에 DNN의 입력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컨볼루션 레이어에는 웨이트들이 분류 또는 회귀를 잘 할 수 있도록 특징을 잘 만들어지도록 웨이트들이 값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AI 하면은 뭘 많이 얘기하냐면요, AI는 전처리마저도 학습이 되도록 해서 원하는 값을 찾아가도록 한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AI는 전처리 과정 자체도 학습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그게 AI가 그걸 해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AI는 머신러닝을 포함하고요, 머신러닝이 딥러닝을 다시 포함합니다. 그래서 뭐 AI가 해결한다기보다는요,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이 해결하는 것이죠. 그거를 보통 우리는 그냥 인공신경망 이퀄 AI라고 생각하는데, AI 범주는 인공신경망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알고 있기에는 AI는 학습 과정을 통해서 전처리 과정도 문제를 알아서 해결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학습 과정을 통해서 뭘 찾아요? 필터들을 찾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를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는 아까 그 이미지보다 좀 더 복잡하죠. 제가 임으로 뭘 뒀냐면요, 피처 익스트랙션 레이어,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 두 개를 뒀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본 이미지는 28x28 크기의 이미지를 뒀고요, 이 이미지를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어떤 필터가 반영된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풀링 돼서 그 다음 컨볼루션 레이어에 다시 전달되고 그 결과가 DNN의 은닉층으로 전달되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부분은 첫 번째 컨볼루션과 풀링, 두 번째 컨볼루션과 풀링, 그 다음 이거는 은닉층이에요. 은닉층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엔 출력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설명하죠. 저는 이 이미지를 어디서 사용했냐면요, 엠리스트 데이터에서 사용합니다. 엠리스트 데이터 28x 28 픽셀 5라는 이미지를 하나 예를 들었어요. 이 이미지는 28 곱하기 28이니까 입력 데이터가 크기가 어떻게 돼요? 784개 열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원본 이미지가. 근데 컨볼루션에는 1차원으로 집어넣으면 안 되고 2차원으로 만들어 넣어야 되니까 리쉐이프 해서 X 데이터를 28 곱하기 28 그리고 채널이 하나인 이미지로 만드는 것이죠. 컬러 영상이 아니고 그레이스케일이니까 채널이 하나고요. 그리고 행의 수는 정해지지 않으니까 -1로 뒀습니다. CNN의 입력 이미지는 항상 이렇게 4차원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 차원은 행의 수, 이게 이미지 수죠. 두 번째 차원은 이미지의 크기, 세 번째는 이미지의 채널의 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가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 전달이 되는데, 저는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 뉴런의 수를 임으로 32개를 뒀습니다. 꼭 32개로 돼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임으로 32개로 둔 겁니다. 32개로 뒀다면은 여기에는 웨이트가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요, 웨이트가 32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맨 위에 있는 웨이트 0번부터 맨 웨이트 1 쭉 해서 맨 아래 웨이트 31까지 총 웨이트는
32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뉴런의 수만큼. 근데 이 웨이트의 크기는 얼마로 할지 정해야 돼요. 앞에서 웨이트는 스칼라 값을 가졌는데 CNN에서는 웨이트가 이렇게 얼마 크기로 가져야 할지 정했는데요. 첫 번째 이 33이 뭐냐면 웨이트의 크기예요. 웨이트의 크기고, 두 번째 1은 채널입니다. 입력 이미지가 하나당 하나의 웨이트가 만들어지더라는 거고, 이 32는 그 레이어의 뉴런의 수인 거죠. 뉴런 하나당 웨이트는 3/3, 그리고 채널 1짜리고 그게 32개 뉴런이 있으니까 텐서플로우에서 웨이트의 크기를 3, 3, 1, 32라고 합니다. 바이트는 뉴런의 수만큼이죠. 그래서 32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그 웨이트와 입력 이미지가 합성곱 되는 것을 시그마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설명했었던 conv2d라는 함수입니다. 이 conv2d라는 함수를 우리가 직접 구현할 수도 있지만요, 텐서플로우 케라스는 이미 다 구현이 돼 있으니까 개념만 아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작성된 코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없어도 되고요. 그 코드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conv2d에 의한 결과가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새로운 특징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저는 활성화 함수를 레루를 썼죠. 레를 썼고, 이렇게 만들어진 특징 이미지를 변수로 저는 hconv1이라고 했다면은 이 변수가 풀링에 의해서 이미지가 줄어드는데요. 텐서플로우에서는 풀링하는 함수가 max풀이라는 함수입니다. max풀의 이미지 이동하는 크기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1, 2, 2, 1 이렇게 두는데요. 이렇게 해서 28 곱하기 28 이미지가 14 곱하기 14 이미지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첫 번째 피처 익스트랙션 레이어에서 출력은 두 번째 피처 익스트랙션 레이어의 입력으로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이죠. 저는 두 번째 피처 익스트랙션 레이어의 뉴런의 수를 64개로 했습니다. 임으로 64개로 한 거죠. 그러면은 이 두 번째 피처 익스트랙션 레이어의 웨이트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웨이트는 3/3 필터 크기라고 했죠. 그런데 이전 레이어의 출력이 32개니까, 즉 이미지 하나당 32개의 피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3, 3, 32, 그리고 두 번째 피처 익스트랙션 레이어의 뉴런의 수가 64니까 64라고 했고요. 바이어스도 뉴런의 수만큼 64라고 했습니다. 웨이트는 여기서도 3/3으로 했는데요. 3/3으로 할 때와 5/5로 할 때는 속도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체적인 모델의 크기도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모델이 3 곱하기 3이면 웨이트 하나가 9바이트를 저장하는데, 만약에 5 곱하기 5라면은 웨이트 하나가 25바이트를 저장해서 약 3배 정도 크기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피처 익스트랙션 레이어에서도 conv2d 함수에 의해서 합성곱이 되고요. 그것이 레루 함수에 의해서 특징 맵이 만들어지고, 다시 풀링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7x7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7x7 이미지는 총 64개가 되고요. 이것이 그 다음 은닉층으로 전달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은닉층에는 웨이트 값이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입력되는 이미지 2차원 이미지를 1차원으로 풀어줘야 돼요. 플래튼 한다고 하죠. 1차원으로 풀어줘서 전달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입력하는 데이터는 7 곱하기 7 곱하기 64, 두 번째 피처 익스트랙션 레이어의 뉴런이 64개니까요. 그래서 총 3146개의 변수, 즉 열이 만들어지고 3146개의 열이 첫 은닉층으로 그릇대로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은 각 은닉층의 뉴런에는 웨이트가 3146개씩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3146개가 여기서는 저는 그 1024개라고 뉴런을 정했잖아요, 임으로.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은닉층에서의 웨이트의 수는 3145개 곱하기 1024개, 그럼 300만 개가 넘는 거죠. 대략 굉장히 많은 수의 웨이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웨이트들은 분류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이죠. 피처 익스트랙션 레이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웨이트들은 특징을 잘 찾도록 만드는 거고요. 은닉층에서 그리고 출력층에서 만들어진 웨이트들은 분류 경우엔 분류를 잘 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아래쪽에 피처 익스트랙션,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 클래시피케이션 이 부분이 DNN이고요. 이 DNN의 은닉층을 하나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개를 더 둘 수가 있어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불편해서 하나만 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전 은닉층의 결과가 바로 출력층으로 전달되도록 했는데요. 출력층에는 각 뉴런의 이전 레이어의 누렌의 수만큼의 웨이트가 전달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0이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긴 1024라고 돼 있는데 1023입니다. 0부터 시작하니까 1023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각 클래스 레이블별 확률을 계산해서 출력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요, CNN에서는 이 부분이에요. 앞부분. 이 부분은 특징을 찾도록 웨이트가 만들어지는 거고, 뒷부분은 웨이트들이 분류를 잘 하도록, 분류 문제일 경우에는 분류를 잘 하도록, 회귀 문제일 경우에는 어떤 값 예측을 잘 할 수 있도록 웨이트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좀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 그림이니까요. 다음은 실제 CNN을 이용해서 숫자 이미지 분류하는 모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